네, 안녕하세요. 성장생 꿈이 송경입니다. 저는 오늘 자영업 사장님 6분 정도 이제 인사 포함해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새로운 곳, 이제 콜드콜로 새로운 곳은 2곳 다녀왔고요. 그리고 4곳은 재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한 곳, 새로운 데 간 곳은 둘 다 미용실이었는데요. 한 곳은 저한테 그 단 30초도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사실 거기가 제가 2번 정도 갔었을 때는 고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쳤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어렵사리 제가 2번 정도 방문을 했었고 고객님이 계셔서 그냥 그때는 인사를 못 드렸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다 귀를 닫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조금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장시간 주행 시 휴식을 권합니다. 그 치고 나갈 수 있는 심리가 오늘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30초 정도 인사만 하고 가겠다. 제 소개만 하고 가겠다 해도 너무나 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냥 귀도 닫고 싶고 휴식을 취하세요.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쉬고 싶으니까 되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더 쥐어짜서 좀 뭔가를 해 법도 한데 오늘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저의 그런 심리, 저의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저라는 사람이 물론 알죠. 그런 사람,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사실 되게 피로할 거예요. 피로감이 많으실 것도 아는데 그래도 한 30초 정도 뭔가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그냥 쳐낼 수 있는 분이라면 저 역시도 저도 자격 조건이라는 거를 보니까 그냥 이분은 패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번째는 여기도 이제 미용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도 이제 오지 말라고 한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갔을 때 이제 남자 고객님이 커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 근처에 이제 재방문 미용실 가서 인사를 하고 조금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봤더니 고객님이 없으셔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통화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약간 차갑게 자르셨거든요.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오셨냐고.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뭐 지인이, 친한 동생이 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뭐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좀 당황스럽긴 하다 그렇긴 했지만, 또 제가 또 드리는 질문에 그리고 또 제가 또 짧게 소개할 수 있는 또 시간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제가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 밑바탕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앞전에 그 미용실 사장님처럼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사실 굉장히 뭔가가 치고 들어가기가 좀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나의 소개, 그러니까 저의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짤막하게라도 주신 분이라면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좀 수월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저런 얘기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뭐 요즘에 이제 사장님께서 굉장히 또 그 성향이 되게 서비스 마인드가 되게 좀 장착이 되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용실에서 그 이제 되게 체인점으로 유명한 미용실에서부터 이제 매니저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 미용사 자격증이 없어도 이런 사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이렇게 1인 샵을 오픈을 하시게 됐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그 아파트가 생긴 지 6년, 7년 정도, 6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 미용실이 하나 있었었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 그 동네, 그러니까 제가 그 동네를 다 뒤진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라인에만 미용실이 3개가 있고요. 그 앞라인 쪽에만 미용실이 또 3개, 4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미용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아세요. 그렇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또 나름 사장님께서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근데 또 사장님이 잘 하고 계시는 게 이런 고객님과의 어떤 되게 초심으로 돌아간 어떤 그런 살뜰하게 또 공감 있고,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고객님들을 좀 많이, 고객님들이 계속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게 잘 챙기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져서 또 미용실이 주변에도 많이 생기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직원을 안 두고 이제 혼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전에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한다. 그리고 고객님한테 참 친절하게 잘한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고객님들도 항상 이제 알고 계시나 봐요. 참 내가 처음 왔을 때처럼 나한테 되게 서비스를 친절하게 잘 챙겨주고, 그런 것들도 당연스럽게 이제 고객님들까지 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었고, 다른 미용실에 비해서 굉장히 그 제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사장님 혹시 이런 다단계 제품 혹시 그런 거 하시냐고 했더니 그런 건 안 하시는데, 제품에 좀 욕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1인 샵 하는 미용실을 가게 되면 사실 이 진열장들이 깨끗해요. 어느 곳은 정말 너무 없을 정도로 되게 너무 없고, 보통 그래도 제품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유독이 처음이었어요. 이 미용실이 유독이 그 헤어 관련된 제품이 알록달록하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캐치를 하고 여쭤봤거든요. 사장님께서 이 타 미용실에 비해서 이 제품을 엄청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했더니 아 맞다, 나도 그걸 안다. 근데 사실 고객님 이런 제품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런 제품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본인이 써보고 나서 좀 괜찮은 것들은 이제 이렇게 구비를 해놨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또 하나 또 특이했던 점은 향수를 또 이렇게 진열해 놓으시고 뭐 판매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독특했어요. 또 향수를 좋아하시기도 하니까 그런 면들도 굉장히 독특했었고, 되게 따뜻한 분위기에 좀 밖에서와는 달리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내부가 넓기도 했었고 층고도 높았고, 음, 되게 따뜻한 분위기로 원목으로 짜여진 또 인테리어도 특이했고요. 그런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었죠. 이게 각양각색이 있어요. 다 미용실마다 보면은 그런 이제 분위기, 워낙에 또 미용실도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번쯤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또 사장님들의 또 취향도 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명함도 서로 주고 받았고, 그래서 이분과는 또 다음번에 방문해서 인사를 드려도 되겠다 그렇게 느꼈고요. 그리고 한 곳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영상이 남겼는데 좀 약간 글쎄요, 약간 조금 말투라든지 약간 그게 약간 어눌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외모가 50대 후반? 60 정도 되셨을까요? 근데 외모가 되게 잘 생기신 분이세요. 근데 참 그때 저한테 나는 약을 먹고 이만큼 약을 먹고 있다.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약간 좀 저를 겁을 주기 위한 어떤 그렇게 좀 저같이 이렇게 찾아온 사람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고 되게 싫어한다고 사모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동네에 가면 항상 인사를 가서 해요. 하고 그냥 그 사장님이 한번 웃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인사만 하고 가려고, 제가 여기 옆에 미팅이 있어서 인사하려고 왔다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또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뜻밖의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좋은 에너지를 또 받기도 했고요, 되려 제가. 그래서 또 예전에 그 사모님의 언니분이 또 치킨집 한다는 얘기를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봤더니 그 옆에 이제 그 남자 사장님께서 부산에서 지금 그 치킨집이 체인점으로 엄청나게 지금 타 도시까지는 아니어도 그 부산에서만 체인점으로 몇 군데 내서 굉장히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되게 뭐 사장님께서 되게 긍정적으로 아우 뭐 열심히 하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사장님의 웃는 모습을 뵈니까 처음에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그 사장님이. 근데 그래도 인사도 받아주시고 웃어주셔서 참 이게 좀 발전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동네 갈 때마다 저는 항상 그 꽃집에 들려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웃는 모습을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한 군데 미용실 60대 초반에 이제 또 조선족 분이 하시는 미용실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좀 보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갔는데 이제 어떤 떡을 구워 주셔가지고 꿀에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또 주셔가지고 그거를 먹고, 또 기존에 또 보험을 들긴 들으셨는데 이제 아는 지인한테 들었고, 근데 또 아파트 화재보험이 아니라 그 상가 화재보험을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다음번 미팅 때, 왜냐면 거기 미용실에 가면 좀 컷을 하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는 저도 주구장창 제가 놀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를 드렸지만 항상 와가지고 뭐 앉았다 가라, 뭐 약간 좀 뭐 음료수라도 하나 주시려고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방문을 콜드콜 때문에, 미팅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하려고 이제 그 동네 갔다가 인사를 드려 간 건데, 저도 이제 오늘은 좀 컷을 하고 다음번 미팅 때에는 제가 이제 보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언지를 제가 이제 드리고 왔죠. 다음번에는 이제 보험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만들어 놓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한 분 이제 꽃집 사장님 같은 경우도 간 김에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은 워낙에 보험을 좋아하시고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워낙에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잘 지인분한테 들어놓으셨는데, 저번에 갔을 때도 그랬지만 항상 피곤에 쩔어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갔을 때는 더 피곤에 쩔어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좀 뭐랄까, 대부분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쉴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에 다 이제 유튜브를 보고 계세요. 네, 핸드폰을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참 그거 같아요. 다 저도 핸드폰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저녁 때 핸드폰을 보고 자지 말자, 이제 그거에 지금 저와의 어떤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뭐 찍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저는 핸드폰을 안 봐요. 지금 며칠 됐거든요. 차라리 그냥 생각을 하던지 짧게라도 뭐 성경책 한 줄을 보던지, 그러니까 뭘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항상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핸드폰에 시간을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참 다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시간을 쓸 수가 없구나,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역시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뭔가를 좀 그 시간을 좀 다르게 쓸 수 있도록 제가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짧게라도 좀 책을 볼 수 있도록. 좀 있으면 또 가을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선선해질 텐데 그냥 정말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살기는 사는데 무슨 생각으로 살고, 왜, 어떤 목적으로 살고, 왜 지금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그냥 이런 바보 같은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을 조금 잘 쓰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것 또한 저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이제 저의 모습을 저도 발견을 한 거거든요. 이왕이면 시간을 좀 잘 쓰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거나 코칭을 받거나 뭐 이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콜드콜 미팅으로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고 오거나 그러면 이제는 이제 유튜브를 찍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습관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저는 시간을 되게 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조금 생각이 정리가 되고, 알사장 대표님께서 그 유튜브는 이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성이라는 게 사고가 발달이 되고 표현력이 발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다 연결이 되면 나중에 현장에서 또 표현으로 설득력으로 또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원고발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유튜브로만, 그러니까 핸드폰만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지금 쉬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착각이라고 생각도 못 하실 거예요. 나는 지금 쉬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사실 그거는 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착각이거든요, 착각.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실 사장님 배웠을 때 되게 서비스를 말도 오목조목 잘하시고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되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사장님은 보험도 되게 잘 파실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다 그래요. 제가 영상에도 남겼지만 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어디 나가서든 다 잘 팔 것만 같은 사람들인데, 밖에 나가서 거절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거절받는 게 두려우니까 내 자존심이 긁힌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용실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와서 머리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되려 본인은 이렇게 보험을 하는 사람들이 더 멋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인바운드, 그러니까는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정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문을 열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무언가 얘기를 하고,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게 무형의 상품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절당했을 때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느꼈죠. 나는 거절 받을 거를 알면서도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 거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다른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또 느낀 거죠. 매번 느끼는 거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두려워하는 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한번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